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거구나. 동생네 집 거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전세금 8천만 원. 그게 오늘의 이유였습니다. 하루 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렀다 가라. 참, 모호한 한 줄. 반가워서 부르는 건지, 용건이 있어서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한 힘이 있어서 끊어낼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관계.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 집 문을 몇 번이고 주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조심스러워질 거라는 걸요.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 언니 왔나? 초대해놓고도 그 말투는 늘 똑같았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은 없고 무심한 듯한 한마디.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의 얼굴, 입만 살짝 웃습니다. 눈은 웃지 않습니다. 왔나? 들어와.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어서 와라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 신발이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집은 늘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뭔가 항상 흐트러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루 바닥은 광이 났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 정갈하고 정리된 공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밀어내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먼저 알아서 작아집니다. 종이봉투를 현관 선반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백화점 떡이었습니다. 깨끗한 포장지, 반듯한 리본. 그런데 왠지 그 봉투마저 이 집에선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정이 거실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 왔다. 제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 처형 오셨어요. 예의는 분명했습니다.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딱 상황에 맞는 정도의 인사,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항상 저 소파 한쪽 끝, 그게 내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쿠션에 등을 기대면 될 텐데 괜히 누군가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경직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실벽, 사진틀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정네 가족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작년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네 집 거실에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 주전자가 보글보글, 컵 꺼내는 소리. 잠시 후 미정이 컵을 가져왔습니다. 내 앞에 놓았습니다. 물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언니 마셔라. 뜨겁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은 따뜻해졌습니다. 가슴은 오히려 더 식어갔습니다. 제부가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죠. 집 관리도 만만치 않고요. 걱정하는 말투.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 정리해야 할 문제에 가까운 태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물만 한 모금 삼켰습니다. 미정이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요즘 혼자 지내는 거 괜찮나 싶어서 그렇다. 멀뚱히 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잘 지낸다. 미정의 눈빛. 내 말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형편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조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힐끗 봤습니다. 엄마, 아침에 말한 거 지금 얘기할 거야? 미정이 조용히 조카 팔을 잡았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 실수 한마디로 확실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리 준비된 것. 제부가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보탰습니다. 집 계약도 곧 끝난다면서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은 옆에 있어야죠. 집, 계약, 위험, 혼자, 단어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황을 묻는 말들. 미정이 내 옆으로 살짝 와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나?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면 덜 외롭고. 천천히 준비된 문장. 지금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부가 덧붙였습니다. 방도 있고 식구들끼리 같이 사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다는 말. 이 집에서 나오면 동생네한테만 이로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 미정이 아주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전세금 8천만 원. 그거 언니도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동거 제한, 걱정이라는 말, 집 계약 이야기, 혼자 지내는 위험, 방이 있다는 말, 그리고 전세금 8천만 원. 아주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목적. 미정은 죄책감 섞인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부도, 조카도,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거구나. 컵 속 물이 식어갔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이곳은 동생네 집. 나는 그저 잠깐 들른 손님일 뿐. 미정은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자꾸만 다른 데를 향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내 반응을 가늠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부터 오늘 이 자리의 끝이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되는 듯 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언니, 혼자 지내는 거 내가 걱정돼서 그렇다. 걱정? 그 말은 참 따뜻해야 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제부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위험합니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걸 누가 아나요? 걱정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상하게 걱정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가볍게 말하는 느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라.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 걱정이라는 말 정말 걱정 때문일까? 잠시 조용해진 거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배경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집 계약 얼마 안 남았다며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그 말의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집, 계약, 관리. 아까부터 계속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방향이 정해져 있는 말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미정의 눈빛 속에서 그 대답은 아니야 하는 느낌. 확실히 읽었습니다. 제부가 소파에서 허리를 폈습니다. 말을 던졌습니다. 처형도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낫죠. 만약에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나이, 혼자, 집, 관리, 위험, 모든 말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느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네 말은 내 걱정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가. 미정이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준비된 듯한 목소리. 응, 언니도 이젠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걱정은 알겠다.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왜 말들이 이렇게 준비된 것 같을까? 조카가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침에 말한 그거. 지금 그 말이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아침에 말한 그거. 오늘 이야기의 목적, 전세금, 그리고 동거,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조카를 조용히 눌러 앉혔습니다.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나도 말하기 참 그렇다. 근데 요즘 생활비도 그렇고 우리 집도 많이 빠듯하다. 빠듯하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서로 돕는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늘만큼은 나만 도움받는 사람처럼 들릴까? 말을 아꼈습니다. 손등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뻑뻑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론이 슬그머니 솟아올랐습니다. 아, 동생네가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이구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내 표정에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미정이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다. 편하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편하고 싶은 건지 점점 선명해지는 느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일단 밥이나 먹자.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대화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걱정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식탁에 밥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 평범한 아침 밥상.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밥을 먹기 시작하면 대화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서였는지 밥그릇을 살짝 회전시켰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정은 주걱을 들었습니다. 계속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언니, 밥 푹 꺼?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얀 밥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수북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을 앞에 놓고도 입맛은 전혀 돌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면 이야기가 잠시 멈출 것 같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애매한 긴장감. 제부가 물컵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전세금도 불안하고 집값도 그렇고 그런 건 미리 대비해 놔야죠. 전세금. 또 그 말. 마음속에서 작은 신호가 하나씩 켜지는 느낌. 미정이 제부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그만해라. 천천히 말하자니까 그래. 그 말은 나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실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아, 둘이 아침부터 이미 맞춰놓은 대화였구나.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목으로 내려가는 길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수하다고 느꼈을 냄새. 오늘은 그냥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내 눈치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은 우리가 조금 힘들다. 힘들다. 그 단어가 꼭 나에게 책임을 나눠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나? 미정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집 대출금도 있고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고 그냥 한숨 나오는 날이 많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가락으로 밥그릇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견디고 살았는지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혼자 버텨온 날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힘들다. 평생 혼자 살며 나도 수도 없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힘들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게 내 삶이었으니까요. 제부가 말을 받았습니다. 처형도 이제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계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도우면 되죠. 경제적으로. 돈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튀어나온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젓가락 끝이 식탁을 톡톡 쳤습니다. 언니,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전세금 8천만 원. 그거 언니 혼자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전세금 8천만 원. 드디어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맡아서 굴리면 이자도 생기고
언니도 덜 부담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무한 숨 같은 것. 아, 결국은 이 말이었구나. 미정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 그 돈 우리가 쓰자는 거 아니다. 그냥 잠시만 굴려서 이자 받게 해주자는 거지. 굴린다. 이자. 참 그럴싸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누가 쥐고 있을지를 결정하겠다는 말.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네가 내 걱정해 주는 건 알겠다. 미정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돈은 내가 모아온 내 삶이다. 그걸 누구 손에 두는 건 쉽지 않다. 그 순간 제부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조심스러운 말투는 사라졌습니다. 단호한 사람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처형,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많고 관리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에서 예전에 며느리가 하던 정중하지만 비어있는 친절의 느낌이 스쳤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제부를 잡았습니다. 여보, 말 좀 곱게 해라. 하지만 제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안전하게 굴려드리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해한다. 내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불안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건 걱정해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통보하는 자리였구나. 밥상 위에는 김이 나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밥은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정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잠시 멈췄습니다.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인생의 돈은 내가 지킬 거다. 그 말을 하자 거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제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운함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는 표정인지,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나쁜 마음.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면 뭘까? 좋은 마음일까?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 오늘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또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밥상 정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주방에서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얇게 비치는 바깥 풍경,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내 표정을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들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살짝 꺼졌습니다. 미정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웠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리. 언니, 아까 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우리 가족끼리 하는 말인데, 가족끼리. 그 말은 사람을 편하게도 만들지만 오늘처럼 숨이 턱 막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담 안 갖는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돈은 내가 지켜야 할 돈이다. 그건 맞다. 그 말에 미정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다 아이가. 집도 오래됐고 위험, 오래됨, 혼자,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를 같은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기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미정아, 나 아직은 괜찮다. 조금 불편해도 내 자리에서 살고 싶다.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매우 짧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부가 거실에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이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조카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엄마, 아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말투는 마치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이 조카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 좀 조용히 해라. 낮고 급한 목소리. 그 짧은 순간 충분히 느낌을 읽었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는 미정이 혼자 준비한 게 아니구나.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조카에게 뭐라 하는 소리. 몇 번 얘기했잖아. 이모 앞에서는. 제부는 거실에서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하지만 신문 너머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가보마. 미정이 서둘러 따라 나왔습니다. 손을 닦다 만수건을 쥐고 언니, 잠깐만. 오늘 말한 거 그냥 생각만 해줘도 된다. 언니 혼자 있으면 마음이 자꾸 걸려서 그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정아, 내 걱정해 주는 건 알지.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끈을 매는 척했습니다. 근데 너도 네 집 사정 있는 거 다 안다. 그 말에 미정의 숨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 미정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돈은 돈이고 가족은 가족이다. 그걸 엮으면 나중에 상처만 남는다. 미정은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문 앞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늘 말한 건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말할게. 근데 내 의지 너무 바꾸려 하지 마라.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언니, 나는 그냥 우리가 함께 좀 나아지면 싶었다. 함께 나아진다. 그 말 속에 언니 돈으로 동생네가 나아진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명확해졌다.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3층을 지났습니다. 2층을 지났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가가 시렸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목도리를 더 조여맸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발걸음마다 생각이 무거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5층 창문 너머 미정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엉덩이가 시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판을 봤습니다. 5분 후, 10분 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창가에 앉았습니다. 미정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집 잘 들어가. 짧은 문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내 자리로, 그곳만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곳.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거실이 조용히 밝아졌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걸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기 전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집, 나 혼자 사는 이 공간. 처음에는 적적했습니다. 오래 지나니 이제는 내 마음을 가장 단단히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이 집마저도 조금 흔들려 보였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에 조용히 부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따뜻해지는데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기분. 전세금 8천만 원.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퇴직금이자 노년에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 같은 돈. 누구에게 맡긴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불이 켜진 조용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사람인가? 문득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묘한 일입니다. 그 집에서는 내 자리가 없다는 서러움이 컸는데 오늘 미정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서 편할 수 있는 걸까?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게 느껴졌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당연하다는 듯 내 마지막 남은 힘을 함께 쓰자고 말하는 것. 그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서러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들, 표정들, 숨소리까지 모두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걱정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제부가 관리해 주겠다고 말하던 태도, 조카가 계획을 알고 있다는 듯 내뱉은 말,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사이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던 8천만 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굳게 먹을 때다. 나를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남은 삶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부터 더 단단히 지켜야 한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혼자 먹는 저녁 시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반찬 몇 가지,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오늘 하루의 대화가 결국 나에게 남긴 결론은 단 하나였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혼자 하는 설거지. 예전에는 외롭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차라리 이게 편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멍하니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언니, 집 잘 들어가. 아직 답장하지 않은 그 문자. 답장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도 내 것은 지켜야 한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정이 또 연락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과 함께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좀 있나? 어제의 그 대화가 아직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나? 아니다. 그냥 언니 집 근처 들렀다. 그 말이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평소엔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왔나? 들어와라.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 제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처형, 잠시만 얘기 좀 합시다.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노? 잠시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집, 혼자 지내기엔 너무 오래됐다 싶더라. 그 말은 어제와 똑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더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제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괜찮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탁! 처형, 혹시 몰라서 전세 계약서 좀 가져왔습니다.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서? 언니, 전세 계약, 이번에 갱신하면 돈 더 나간다면서?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미정이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그냥 갱신 안 하고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 그럼 전세금 8천만 원 나올 거 아이가. 그거 우리한테 맡겨두면. 그 순간 제부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서류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처형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처리, 서류,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피가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어제 내린 결론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 걸 보니 오히려 웃음이 나올 만큼 허탈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지킨다고 했다. 제부는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형, 요즘 세상 모릅니다. 혼자 계시면 사기도 쉽게 당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나 사기 안 당한다.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표정. 언니,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우리도 요즘 어려우니까 서로 좀, 서로.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말들 중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희가 힘든 건 알겠다. 근데 네 형편, 내 돈으로 메워달란 말이면. 미정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왜 계약서랑 같이 왔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제부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형, 우리도 한계가 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집 대출도 그렇고 버티기 힘듭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전세금이 그 한계를 넘길 방법 같다. 그 말이가 미정의 눈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는 미안함, 서러움, 자책,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필요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남겼습니다. 나는 내 돈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생각이 없다. 그 순간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삼켰습니다. 제부는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미정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언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하면 된다. 괜히 걱정 이야기 꺼내면서 내 인생 흔들려고 하지 마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만으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있구나. 미정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미정은 계단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창밖을 봤습니다. 미정과 제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점점 한숨이 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야 하는구나.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다시 놓았습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해야 하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치울 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하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마음 한쪽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평생을 참고 버티고 가족이라고 끌어안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오늘따라 너무 서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가족과 싸우면서. 그때 현관에서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순간 멈춰섰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손등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하다. 내 앞에 서자마자 미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미정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돈만 바라본 거 아니다. 근데
요즘 진짜 버티질 못하겠다. 애들도 그러고. 나 너무 무서워. 미정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그걸 나한테 숨기지 말고 그냥 말했어야지. 미정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언니가 혹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 그 말이 문득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미정은 눈물로 젖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 같이 버텨보고 싶었다.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미정아, 가족이라서 네가 힘든 거 나는 안다. 근데 가족이라서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함께 쓰자고 말하는 건 그건 정말 말이 너무 무겁다. 미정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 말 너머로 더 깊은 진심이 보였습니다. 미안함, 절박함, 그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걸 드디어 이해한 사람의 눈빛. 미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정아, 네가 힘든 거 나도 마음 아프다. 근데 내 삶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지키고 싶다.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하다. 우리 너무 멀리 갔구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간 건 아니다. 다만 선은 지켜야 한다. 미정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나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현관앞 따뜻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미정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한 계단, 한 계단. 그 뒷모습이 작고 흔들려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아픈 줄을 왜 이제야 알까?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선을 지켰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뜨거운 김을 내뿜었습니다.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가라앉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정의 눈 참 많이 흔들렸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햇빛이 옅게 비치는 거실. 이상하리만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덤덤한 얼굴. 언니 들어가도 되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거실 가운데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는 내가 너무 앞서갔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미정아, 어제 많이 울었나?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도 알지. 나이 들면 눈물이 참 많아진다. 그 웃음이 어쩐지 더 슬펐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언니, 우리도 참 힘들다. 그건 진짜다. 근데 그렇다고 언니 인생까지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였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우리 셋이 얘기를 했다. 근데 딸애도 그러더라. 엄마, 이모동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언니에게는 그냥 돈이 아니라 언니 삶이구나 싶더라.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그 말 듣기까지 오래 걸렸다. 미정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네가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 근데 그 무서움이 우리 사정하고 섞이면서 말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다. 외롭긴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다.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언니 돈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겠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언니, 우리 천천히 다시 보자. 어제처럼 말고. 그 말은 어떤 화해나 다짐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보자, 우리. 천천히. 미정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내가 지켜내고 있다.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잦아들고 사람들 발걸음이 가볍게 들려왔습니다. 찻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묻어두었던 한 문장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람은 배웁니다. 가족도 돈도 마음도 오늘의 빛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처음으로 아주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득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에서도 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미정네 집에서도 나는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는 나였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나이 70,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집가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며 참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참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내 것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집 계약서, 내 이름, 내 도장,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나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혼자지만, 단단하게, 외롭지만, 당당하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70살 박정욱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선을 그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때론 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